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멘토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 리스크가 매우 커지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금 선물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인데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해서 19, 20, 21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신고점을 갱신했고 오늘도 또 갱신하고 있어요. 사서 그냥 묻어두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내려간 척 하다가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앞전에 이 저항선들을 하나의 지지선을 보면서 계속해서 3,000불을 지지받으면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 같은 경우가 그냥 눈만 뜨면은 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2007년도부터 2025년 골드 선물 월봉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금의 가격은 $1,000를 최초로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발생되었고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도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되게 되었습니다. 금 가격은 $1,90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이 금 가격 상승을 한 번 더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은 $2,075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2024년도에 이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게 되었었는데 우선은 일단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의 21선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얘들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전쟁이 이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더 올라가 버렸어요. 왜? 지금 무역전쟁이 되게 이제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관세를 20% 할 거냐, 25%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종합적인 관세를 할 거냐, 아니면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리겠다라는 기조가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어떻게 보면 보복 관세를 또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인들 입장에서 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겠죠.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 이자가 또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제 물가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이와 반대인 안전자산, 골드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는 금에 대한 연간 수요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200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2000년부터 2006년도에는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금융위기 때부터 쭉 올라갔었죠. 이후에 또 살짝 내려간 척 하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해서 더 올라가게 되었고 현재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금 생산 비용 그래프입니다. 금은 광석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광산에 들어가서 막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생산비가 많이 들 수 있는데 금의 생산 비용은 금의 자연스러운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2020년도 기준으로 온스당 $1,000였던 금 생산 비용이 2024년 말 $1,500까지 상승을 한 것 또한 금 가격에 비교한 것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 가격 역시도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금 가격, 자,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금괴라든지 골드바, 금화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데 장점은 실물을 내가 집에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 인플레이션 해지를 또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해지를 걸 수 있겠죠. 다만 부가세가 10%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보관이나 도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내가 살 때는 64만 6천 원, 팔 때는 54만 8천 원, 살 때보다 팔 때는 거의 12만 원 차이인데 20%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수수료라고 보면 되거든요.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개인적으로 실물로 내가 금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금 ETF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금 ETF는 여러분들 뭐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종목 자체가 그냥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타이거 금은 선물 이런 게 있어요.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가격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수수료 역시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단점은 환율 영향. 수수료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아예 수수료 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실물금을 사면은 거의 15%에서 20%의 수수료 정도를 내는 상황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안 되고 운용 보수도 0.4% 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내가 차익을 보거나 뭐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배당이 생기게 되면은 배당 소득세 15.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배당 소득세 15.4%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종목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차익에 대한 15.4%를 매번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 ETF에 나 한번 투자해 볼래 이런 분들께는 주식 계좌 있는 투자자분들 또는 간접 투자를 좀 나는 선호한다 이런 분들께서 금 ETF에 투자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금통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최근 이제 골드바 판매액과 금통장 잔액 추이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통장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매년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골드바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통장은 금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시중 은행 같은 곳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현금을 넣어두면 국제 금값의 변동에 따라서 잔액이 변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자, 그래서 골드뱅킹이라고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은 고객의 예금으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은행이 개설한 금통장 계좌에 달러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자, 국제 금 시세와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잔액이 변동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은 1g 또는 0.01g 단위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은행 앱을 통해서 간편 거래나 실물 인출 가능하고요. 연간 매매 차익의 250만 원 이하는 이제 비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죠. 비과세 기준이 초과되면 15.4% 과세가 되고요. 매매 시 0.2에서 1%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국제 금 시세, 환율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자면 소액 투자자분들 또는 난 정기적으로 적립 투자 한번 해볼래, 뭐 적금처럼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금통장이랑 골드바에서 살짝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금통장의 개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드바보다는 금통장으로 오히려 개설을 하고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봤을 때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라리 골드바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이건 실물이다 보니까 뭐 분실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골드바 쪽보다는 초보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금통장에 투자를 하신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금 선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종목은 이제 골드, 미니 골드, 마이크로 골드가 있어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금이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200만 원 정도 나는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골드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에 따라 절반 1,1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은 미니 골드. 말 그대로 지금 이 골드에 대한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도 너무 비싸. 나는 그냥 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할래. 그러면은 220만 원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골드에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골드로 한 번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럼 얘는 그거에 따른 10분의 1, 10만 원을 버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투자금도 작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도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투자자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골드, 이거는 최상위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고위험이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나 고자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겠고요. 이것보다는 리스크를 절반으로 가져갈래, 중급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니 골드로 거래하신 것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소액 투자자다, 연습용으로 난 데이 트레이딩 연습을 한번 해볼래, 샀다 팔았다 한번 매일매일 좀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크로 골드. 자, 그래서 장점은 레버리지 효과가 약 20배입니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유동성이 높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실시간 가격이 반영되고 트레이딩 전략에 또 활용이 됩니다. 단점은 레버리지만큼의 리스크가 존재가 되고요. 해서물 투자에 대한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꼭 공부를 하고 하셔야지 자칫했다가는 한 번에 깡통을 찰 수도 있어요. 만기일이나 틱단위, 선물 계약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선물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연간 250만원 공제 후에 22%의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나 또는 단타 스윙 투자자분들께서 이 선물 거래를 하신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를 총 알려줬는데, 앞에 3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조금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4번째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가 됩니다.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지금 금 가격이 너무 고점이야, 한 번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아, 한 번에 급락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선물 쪽으로 투자를 해서 선물 매도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나면 또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금 선물 매수를 함으로써 또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험, 좀 빠른 이제 트레이딩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지식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금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 가격 상승의 배경과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단기 수익을 노리고 시장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해외선물 투자가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겠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금 가격이 활발히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금 투자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해외 선물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드시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골든서퍼 임지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